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교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얼핏 보면은 별로 또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음악, 또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면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인공지능이 대체돼서 없어질 일자리들 이런 거 보셨죠? 거기 순위가 쭉 있습니다. 정말 순위들이 많이 나오고 애석하게도 교수도 있고요.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굉장히 하위의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예, 창작가, 예술가는 항상 하위에 랭크가 됩니다. 창작가나 예술가는 작가가 됐든 그림 그리는 화가 아니면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됐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 예술가, 창작가인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학습을 잘한다고 해도 과연 창작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건 항상 이제 밑에 있었죠.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 예, 아니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이 세상을 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도 보이시듯이 저희는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상은 어떤 단순한 외부 세계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고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5가지 감각기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추론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청각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청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그림에 보시는 헬렌 켈러,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태어날 때부터 시청각을 모두 잃어버린 채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설리반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시청각이 없은 채로 예술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이제 미국인 여성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각이 없으면 사물로부터 고립이 되지만 청각을 잃으면 사람으로부터 고립된다. 이는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는 아무래도 음성이지 않을까, 목소리, 언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연구 분야가 인공청각지능입니다. 즉 사람의 귀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귀라는 게 이렇게 밖에 튀어나오는 귀는 사실 그렇게 큰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소리를 좀 모아주고 이게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험한 맹수가 뒤에서 들리는 거를 우리가 모른다면 눈은 앞밖에 못 보잖아요. 그 뒤가 이제 위험을 감지해서 돌아보게 만들고 저기 맹수가 있으니까 내 아이를 지켜야겠다. 내가 도망가야겠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재밌는 건 이 귀를 지나서 우리 여러분들 뇌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즉각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옛날 기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론도 하고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대신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인공청각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위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공청각지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빅스비나 시리처럼 자동 음성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거를 글로 변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걸 글로 그 글을 큰 맥락을 이해했다 이런 건 차치하고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글로 써주는 게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또는 AI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이거는 글이 주어졌을 때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로. 유인나 씨도 얼마 전에 오디오북을 만들었는데 뒤에 나온 오디오북은 유인나 씨가 직접 읽는 게 아니라 앞에 읽었던 그 오디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뒤에 챕터는 그냥 글을 줬더니 유인나 씨 목소리로 읽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거지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떠오르시는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 입금해라 이런 거 있는데 거기 아이가 엄마를 찾는, 아빠를 찾는 목소리가 만약에 합성이 돼서 들린다면 아마 굉장히 이제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데서 좋은 음악이 들리시면 이거 무슨 노래지 궁금하실 때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꺼내서 한 2초 정도만 녹음하면은 흘러나오는 노래를 그냥 이렇게 녹음하면은 바로 알려줍니다. 수천만 곡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노래가 뭔지를 인식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비슷한 서비스이긴 한데 멜로디만 흥얼거려도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려줍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음악적 소양을 대신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음악이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릴 텐데, 저는 그걸 머신 뮤지션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뮤지션십이라는 건 이제 음악적 소양 또는 음악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꼭 창작자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연주자 그런 프로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악을 듣고 이게 무슨 음악이라고 알 수 있는 거, 또는 이게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피아노 소리인지 아니면 바이올린 소리인지를 알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어떤 음악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머신 뮤지션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 모습들입니다. 뭐 침대랑 책상,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다음 오른쪽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산이고 또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보이죠. 왼쪽 아래에는 그냥 사람, 남성, 여성의 이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얼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고양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떤 이미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컴퓨터가 다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어떤 단 한 장도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럼 한번 네가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봐라, 아니면 방 사진을 한번 그려봐라 했을 때 나온 사진입니다. 굉장히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음악에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거기서 나는 사람 목소리만 듣고 싶어, 다른 악기는 너무 불편해, 그냥 사람 목소리 듣고 따라하는 거 연습할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음악이 들어왔을 때 다른 건 다 지우고 사람 목소리만 만들어내라 한 걸 해서 제가 한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라는 노래거든요. 지금 여기 기타랑 드럼 이런 게 막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알고리즘이 보컬 부분만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구글에서도 이제 음악 관련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구글에서 만든 이제 AI 듀엣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사람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멜로디를 이렇게 치면은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이 그걸 인식해서 이 친구가 어떤 걸 치는구나 하고 대응을 합니다. 마치 피아노로 대화하듯이. 익숙한 피아니스트들은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피아노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이 즉각 대응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소니에서 한 건데, 바하냐 컴퓨터냐, 그러니까 바하가 작곡한 여러 가지 노래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계학습 알고리즘 훈련을 시켰고, 그로부터 이제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바흐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이 인간인지 컴퓨터인지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못하면 이거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사람이 정말 작곡한 것과 기계가 작곡한 걸 들려줄 때 사람이 구분을 못하는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과연 예술, 창작의 영역은 과연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역이냐, 이런 이그젬플로 보면 저는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뒤에 예스가 되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디오 신호를 가지고 그다음에 인공 청각지능을 가지고 의료 쪽에도 연구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신과 교수님이랑 같이 한 연구인데, 노인성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요새 많이 겪는다고 하십니다. 독거노인들도 많고. 근데 노인분들은 사실은 병원에 왕래하기가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목소리만, 예를 들어서 전화로만 해서 이분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 심하다 아니다를 알 수 있으면은 그분한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왕래하시는 불편함이 없이. 그런 걸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울증이 뭔가 아닌 정상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희가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샘플은 못 틀어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느끼실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한 마디만 듣고도
남자친구 오늘 기분이 좋다 안 좋다를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런 거에 이제 목소리의 어떤 음성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 말고도 그냥 그런 음향학적 특성으로부터 어떤 감성 같은 게 좀 묻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 역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인공청각지능 모델을 만들었을 때 목소리만 듣고 이 사람이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내는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인공지능이 더 발달했을 때 과연 창작의 영역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아까 제가 예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뭐 피아노를 같이 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일반 사람들 또는 그때까지의 그 선구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큰 브레이크트루 또는 커다란 발전이 있었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는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게 더 맞다라고 한 것처럼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0, 약 100년 전에 음악을 하나 만들어서 초연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CD도 없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없었겠죠. 정말 내가 만든 음악을 라이브 실황 중계를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음악을 알리는 건데 그날 어떤 음악을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음악을 했는데 봄의 제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오케스트라 심포니입니다. 사람들이 다 중간에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이상한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추앙받는 작곡가이자 그 노래도 굉장히 유명한 곡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후대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스 하면 생각나는 음악 있죠, 여러분? 조스 하면 생각나는 조스 영화 아시죠? 상어 나타날 때 나오는 음악. 긴장을 엄청 자아내는 빠밤 빠밤빰빰빰빰 그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이제 스트라빈스키입니다. 잔 윌리엄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가 그 부분을 차용해서 긴장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회화에서도 여러분 뒤샹이라는 혹시 아티스트 아시나요? 변기를 갑자기 갖고 와가지고 이게 샘물이다라고 작품을 전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유명한 작가로 총을 받는데 이렇듯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거를 뭔가 깨면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큰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뭔가 이성적인 답을 아주 로지컬한 답을 내놓도록 훈련이 보통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음악과 인공지능이 과연 만날 수는 있을까? 만나게 된다면 어떤 게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